아성욱의 취업톡. 예,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이번 세션은 여러분들 고학년들, 이제 취준생이야, 당장. 그리고 난 사기업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직무 설정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뭐, 제가 아까 이전 세션에 또 시작을 했었지만, 뭐, 이렇게 지식키스트에서 스펙 경험 마인드라는 프레임, 역량이론의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하고요. 그게 좀 너무 어렵다면 조금 쉽게 접근하는 거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7학기 이상 좀 이제 학기를 먹은 대학 생활을 좀 한 고학년들의 직무, 특히나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 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직무 전환기는 이게 사실 이공계는 산업도 중요해요. 산업도 중요하고 이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직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저항 이 시작점이 결국엔 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런 식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하나 잠깐 답변 드릴게요. 호님, 오늘 공기업, 예, 오늘 공기업은, 오늘은 공기업은 없어요. 공기업은 제가 별도로 할 거예요. 공기업만 해도 또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기업 준비법, 공기업 타겟팅법, 공기업 준비하는 법, 그다음 공기업 전공 필기 시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그거 제가 다음 주에는 아니고 언젠간 할 겁니다. 방학 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제가 자기소개서 좀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 전에 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호님 참고하세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대학 시절.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 이렇게 뒤를 봐야 돼. 그래서 저학년은 사실 돌아볼 대학 생활이 없잖아요. 돌아볼 대학 생활이 없으니까 앞으로 뭘 할지 계획을 짠다면, 근데 고학년들은 커넥팅 더 낫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한 얘기거든요. 애플에. 내 인생을 살아온 이런 궤적들을 잘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뿅 하고 튀어나와요. 진짜 신기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동아리 때 이렇게 교육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막 앞에 나서서 뭘 하고, 이거 저희 아버지도 되게 잘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막 사회를 항상 보셨어요. 어디 놀러 가면. 근데 저 되게 내성적인 편인데 그런 건 되게 좋아했어요. 앞에 나와서 약간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제 아내도 맨날 관종, 내성적 관종이라고, 내향적 관종이라고 맨날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교육이나 이런 강의나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상담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욱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성욱에 있는데 이 친구가 대중문화 연구 학회장을 한 거예요, 대학 시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뭘 했는지 쭉 메모를 좀 해봐요. 그래서 대중문화 연구 학회장 하면서 막 MT를 기획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놀지 기획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막 참가자 모집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애들이 그냥 참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학회에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막 설득을 한 거죠. 막 기획안을 짜가지고. 그리고 외부 활동 같은 경우 교육봉사도 좀 했었어. 삼성 드림 클래스 같은 거.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수업에 집중시킬 고민도 하고, 좀 문제 있는 친구도 케어 잘하고, 회의가 있는데 다 출석, 올출. 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리고 소개팅을 너무나 주선을 잘하는 거죠, 이 친구. 사람을 파악해가지고 오작교 역할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성공 커플이 20커플이 돼. 그리고 축구 동아리도 운동 좋아해가지고 몸 막 같이 부딪히면서 운동하는 게 너무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직접 만든 거예요. 막 커뮤니티에서 사람 찾아서. 그리고 대학생활 동안 되게 즐겁고 잘했던 수업이 뭔가 했더니 인사 쪽의 조직행동 이론이랑 영문과인데 영문학개론, 그리고 교양으로 들었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싹 정리해 놓으니까 뭐예요? 약간 좀 보이지 않아요? 이 친구 어떤 사람이겠다. 자, 이런 게 써졌으면 이제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딱 포인트들만 잡아서. 그래서 MT 기획, 학생 설득, 학생 수업 집중 고민, 그리고 완전 출석, 그리고 소개팅 20개 성공, 사람 파악 전문가, 함께 땀 흘리며 운동, 동아리 창립하고 성장시킴, 조직, 문학 속 인물, 여기도 사람,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쫙 정리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봤더니 뭐 어때요? 이 친구 못 알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그렇죠? 뭔가 이렇게 행사 되게 잘 만들고 잘 리딩하고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직업이 있죠. 그런 직무가 있죠. 바로 마이스 산업 기획이 있어요. 이제 다시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뜨고 있는데 뭐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데, 그래서 포럼, 행사, 컨벤션,
이런 거 전문가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친구 설득 되게 잘할 것 같죠. 사람 만나는 거에 거부감 없고. 여러 다수가 있는 쪽에서 되게 역량을 잘 발휘하는. 그래서 영업 마케팅 프로모션 전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업 관리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도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교육을 기획하고 이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변화시키고 지식 수준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교육 기획이나 운영도 되게 잘할 것 같죠. 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걸 막연히 막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다음에 이게 결국엔 뭐가 됩니까? 직무 플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랜 A가 영업 마케팅 프로모션 관련 직무가 되는 거고, 플랜 B는 교육 기획, 그리고 운영, 그리고 플랜 C는 마이스 산업 기획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여기에는 이 친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랜이 짜진 겁니까? 바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사 경험들. 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측면에서 쓸거리들이 두세 개 정도는 다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소서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 가서 어필할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고학년 분들은 나에 대한 철저한 분석, 내가 대학생활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저런 식으로 쭉 정리해 본 다음에 직무를 도출해 보시는 겁니다. 커넥팅 더 닷, 예, 점을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해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구체적으로 타겟이 어느 정도 잡히면 걔에서 내 경쟁력을 보는 거예요.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측면에서 6가지 관점에서 현직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랑 나랑 어느 정도 갭이 있고, 현직자보다 내가 또 조금 나은 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인사다. 그러면 인사 관련 지식은 난 뭘 갖고 있나? 지식은 뭘 갖고 있나? 태도는 뭘 갖고 있나? 스펙은 뭐가 있나? 경험은 뭘 했나? 마인드는 뭐 어느 정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하면서 내가 흔히 얘기하는 좀 내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면 거꾸로 들어가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단순화시키면. 복잡할 땐 단순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그냥 단순화시켜서 내가 경험이 부족하면 경험을 쌓으면 되고, 경험은 충분한데 지식이 좀 부족해 보이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무 공부. 그리고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은 학원 다니거나 배우면 돼. 태도가 부족하면 오늘부터 좀 태도를 바꾸려고 하고, 마인드가 우울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마인드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그럼 경험을 쌓으면 돼. 인턴십이랑 정규직 같이 지원하면 돼. 이렇게 하면 솔루션이 나와요. 그래서 해당 직무에서 내 경쟁력을 보는 겁니다. 그 부족하다면 채우면서 취준생활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7학기다. 아직 졸업이 안 됐고 취준생이 아니라면 조금 휴학을 해서라도 이렇게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압축해서 열심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래서 이 해당 직무에서 내 경쟁력을 볼 때 여러분들 제가 직무 설정법이라고, 직무 분석법, 직무 분석법이라는 클립이 있어요. 제가 한 거 중에. 거기에 보면 이 직무 카드를 놨는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비교하는 표예요. 이건 저학년이 써도 좋고 고학년이 써도 좋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방학 때 만드세요. 뭐 시즌에 뭐 자소서 써야 되고 면접 봐야 되는 땐 이거 쓸 시간 없어요. 지금 정도. 벌써 지금 하나은행이 수시 채용이 떴던데 지금 벌써 시작이 됐거든요. 시즌이 어느 정도. 좀 몇 군데가 지금 메이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공고 보시면서 바쁠 땐 하지 마시고 한가하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해당 직무가 지금 또 외부 환경은 어떤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 대한 분석, 두 번째는 내 경쟁력들, 그리고 소재에 대한 정리, 경험 정리죠, 하나에.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환경은 어떤지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TO가 없어. 신입을 잘 안 뽑는 곳이야. 그리고 박사를 우대하거나 석사를 우대하는 직무야.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아니면은 뭐 딥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데는 사실 신입 TO가 한두 명이에요. 메이저 기업들은 뭐 구글이나 SK텔레콤이나 이런 데. 근데 이거 뚫으려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보니까 R, 파이썬, SQL이나 뭐 이런 툴 몇 개 만지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못 간단 말이에요, 저기. 100점 100패야, 저기. 그러면 석사를 가든 박사를 가든 석박을 발등하면서 포트폴리오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아니면 대학생활 동안 그 프로젝트를 경험을 쌓아 놓던지. 그래서 저기 외부 환경이 안 좋으면 막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두 번째 전략이 있죠. 외부 환경이 안 좋다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아까
그 뭐 성우기 깎아개 걔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인턴십을 했는데 B2C 마케팅을 했어. 요즘 학생들이 좀 이런 경향이 심해졌는데 직무 중심 채용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직무를 너무 한정시켜요. 본인이 경력직도 아닌데 경력직도 안 그래요, 사실. 경력직도 아닌데 난 B2C 인턴을 했으니까 B2C 그 마케팅 직무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B2C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리서치 활동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도 짜고 또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런 홍보 문구나 이런 거에 인발부가 일부 됐었다. 그럼 요 컨텐츠 요게 뭡니까 결국엔? 내가 어떤 고객들,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설득하는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요런 프로세스가 동일하게 쓰이는 곳을 다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신입이기 때문에. B2C 마케팅뿐만 아니라 B2B 마케팅, 영업 관리, 그다음에 MD, 그다음에 구매 다 쓸 수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협상하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콘텐츠 만들어내고 요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무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죠. 맞죠? 알았죠? 본인이 여러분들 인턴 없어도 또 합격하는 친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알바 경력만 가지고도 뭐 인턴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뛰어난 친구야 이렇게 보지 않아요 기업에서 사람을 보는 거지. 아시겠지만 인턴 해봤자 뭐 그냥 잡일 시키잖아요 솔직히 대단한 일 시키는데 별로 없잖아요. 알바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운 의미를 찾아내고 직무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학년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직무를 찾아낸다? 내 과거를 커넥팅 더 닷을 통해서 정리하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직무를 도출하고 그 해당 직무에 해당하는 내 경쟁력을 정리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지원 전략을 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한 15명에서 20명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조금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정리를 하고 직무를 설정해서 가야 될지 좀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뭐 자소서를 어떻게 써라, 면접을 어떻게 봐라. 근데 이런 전략이 사실 더 중요한 전략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안 보죠. 예, 오늘 보면 15명 들어왔죠. 제가 나중에 삼성 자소서 문항 분석 하잖아요. 60명, 70명 들어오더라고요. 예,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예.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들어온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 있으면 나중에 합격률이 훨씬 더 올라가실 겁니다. 역시 제 지금 고학령 직무 정하는 법도 제 블로그와 브런치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